인터넷 서치를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이 없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검색을 할 수 있다고요? 예, 밖에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왜냐면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보려면. 예, 그러면 이제 검색실이 따로 있어서 있고 또 거기를 지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죠. 그분들에게 무엇을 검색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록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해킹이 있거나 맞아.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A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A, B, C, D, E, F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이야. 그렇게 하는 게 또 지침입니다.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정확하지 않은지가 내부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책에 있다.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된다 했는데 그 한 것만 가져올 수가 없죠. 빼올 수가 없어서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책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. 다 가져와서 그 책 한 권에서 한 1분 정도 확인하고 끝냈습니다. 아, 맞구나. 야, 진짜 철저하구나. 한 달 동안 통화 자체가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? 예,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피치 못할 경우가 또 있죠.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있어요. 예. 예.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. 대리 통화를 예. 어떻게 해요?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이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오셨는데 밖에 계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. 사랑한다. 사랑하신답니다. 나도 사랑해. 나도 사랑한답니다. 진짜요? 예, 그랬습니다.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. 대표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? 그러니까요. 또 하나 또 있습니다. 뭐예요? 예, 재밌어요. 미수도가 많으시네요. 모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지어들이 있는데 뭐예요? 가령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숫자 이렇게. 근데 왜 숫자가 왜? 자 8은 2를 뜻한다. 3은 2를 뜻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암호화해서. 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. 그런 거죠. 밖에서 아내분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. 통장 비밀번호를. 예, 통장이요.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셨죠. 근데 보안 요원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아주 모든 낮은 거를 확률에. 미연에 다. 예. 네.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?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시고 그런 취미 생활은 돼요?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.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. 쉬시는군요.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. 그 중에는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. 예,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예.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, 그 안에서. 예,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. 조그마한 사회네요. 그 안에. 그 안에 예, 작은 그렇습니다. 그러네요. 아니 그 뭐 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. 예,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예. 일 끝나고 북을 땅 이렇게.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.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. 그 목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? 신호일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래요.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.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래요. 그런 게 있습니까? 모르세요?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예. 그런 게 있었군요. 그래서 한 번.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. 그래서 그 가져가셨.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?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지 알아?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겁니다. 그러시겠습니까?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외부에 그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.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
구독이 됩니다. 다 옵니다.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.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.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주식이 했었으니.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.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.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. 아이고.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. 이거 수능이고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내야 되지만 지금 내 돈이 지금 예,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. 뭐 색스폰 연주를 옆에서 해준다고 갑자기 하는데 뭐 색소폰으로 이게 사교춤을 춘다는데 그게 조세. 아유. 우리가 사실 말로는 들어봤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계시다라는 그 실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. 진짜. 네. 그 어떤 일인지 그 내막을 다 잘 알았다면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 그 전화 받고 출제에 들어간 첫 번째 경험 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. 왜요? 너무 힘들어서요.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? 우선 밤늦게 또는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우는 날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그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로했죠. 지칠 것 같아요.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입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열심히 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을 텐데 괜히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훼손할 요소가 없는지를 다 따져보죠. 예를 들면 이건 도시, 특히 대도시의 수험생에 유리하진 않을까,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그 선지, 이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그 선지들을 만들 때에도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. 학생 수험생들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딱 그것만 평가하도록 하자.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. 예를 들면 점심 메뉴나 식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뭐 몇 분 모이면 이게 힘들어요. 근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답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겠는데요. 그렇죠. 그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려면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좀 냉랭한 그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날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데라. 네. 그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삐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좀 소외받았다고?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. 예. 마음의 상상. 예. 마음에 상처를 마상이라고 그거를 삐졌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. 좀 속상해서 속상해서 섭섭해서. 예, 그럼 이제 혹시 아침에 식사 안 하신 적 있어요?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.